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설명력이 높은 바로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응용 가능합니다. 자, 이거 모델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마치 하이브리드 모형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사실은 이 디시전 트리가 의외로 많이 응용이 돼요. 왜냐면 얘 장점이 설명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랑 안정성을 높여만 주면 모델링을 튜닝해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시할 때는 이 디시전 트리 형태의 제시가 특히 의료 분야처럼 설명력을 요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자료의 구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수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서 실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가이드대로 진행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요, 자, 변수 형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이 챕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자, 변수 형태가 지금 간 기능 부분, 실제로 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하고 여러분들 인테그러하고 뭐가 다르냐? 리얼은 소수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죠. 정수 형태가 아니라 실수. 실수라는 말도 어렵죠.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실제 숫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성별은 남여밖에 없으니까 바이노미얼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 유무도 있다 없다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의료 데이터에서는 없는 경우가 0이고 정상이 0이고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를 1로 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바이노미얼로 돼 있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실수 형태다. 즉 소수점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숫자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역할은 지금 지방간 유무가 라벨, 즉 지방간 유무가 Y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즉 아웃컴, 즉 예측해야 되는 건 우리는 지방간이 있느냐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요, 지방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람들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일이 있다 보니까, 자, 임포트 데이터에서 불러오지 않고 저는 지금 바로 지금 데이터를 액세스에서 불러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이게 리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열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아마 인테그로 될 수도 있고, 바이노미얼이 아니라 성별도 인테그로 막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임포트 데이터에서 불러오면서, 우리 예전에 실습했잖아요. 그때 성별하고 여러분들 지방간 유무는 적어도 바이노미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Y 클래스가 바이노미얼로 돼 있어야 디시전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체질량 지수나 혈색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수점 이하에 다 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리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건 인테그로 돼 있어도 얘는 돌아는 갑니다. 지금 보시면 소수점 이하가 의미가 없죠. 다 지금 0으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소수점 세 자리까지 통일해서 리얼로 해주시면 더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여러분들 임포트 데이터에서 불러오시고요. 저는 지금 워낙 실습 파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바탕면에서 리드 엑셀로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불러오셨다면,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로우 넘버는 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자동스럽게 생성되는 거예요. 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우리가 이 사람을 구분해주는 하나의 열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런 데이터가, 이게 지금 이그젠플 데이터라서 그렇지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즉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 넘버라고 해서요, 주민번호처럼 생긴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식별 번호가. 자,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잘 불러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화면을 돌아오셔서 set 룰이라고 쳐주십니다.
자, 우리가 역할을 무조건 모델링에서는 여러분들 역할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지만 컴퓨터는 지금 뭐가 지금 그 종속 변수인지 뭐가 독립 변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네, 잠시만요. 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애트리뷰트라는 게 그 피처, 속성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설명 변수. 자, 근데 우리는 또는 뭐 저기 아웃컴 변수 이런 거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변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Y 클래스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Y 클래스, 즉 우리가 아웃컴, 결과물, 뭘 예측할 거냐 이거부터 정해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Y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물부터 딱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간, 지방, 유무였잖아요. 이거 눌러줍니다. 자, 이거는 레귤러가 있고 뭐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식별 변수고, 레귤러는 일반 변수, 설명 변수고, 자, 뭐죠? 라벨을 눌러주셔야겠죠. 라벨을 하면 얘는 이제부터는 Y 클래스다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set additional rule 눌러주시면 additional,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지금 해줄 거잖아요. 하나만 해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활용할 변수들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리얼이고요. 이렇게 지금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저기 뭐죠? 이분형 변수예요. 그래서 지방간 유무를 눌러서 얘는 레이블이다, 라벨이다 해주시고요. 자, 여기 add entry를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씩 지정이 가능하죠. add entry에 나머지 거를 다 지정을 해줍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선별 먼저 해볼게요. 모아서 성별도 레귤러,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고 해도 순서대로 제가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였죠? 체지방 지수 해주고, 하나 더 해주면 되겠네요. 혈색소. 자, 그러면 컴퓨터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방간 유무를 예측하는 거고, 성별, 간기능, 중성지방, 체질량 지수, 혈색소라는 이런 형태의 변수로 얘를 예측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플라이 눌러주십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할을 지정했으니까 이제 모델을 넣어주면 되죠. 자, 모델은 오퍼레이터에서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있죠. 디시전 트리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리설트에 연결을 또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재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이렇게 트리 형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이시죠? 재밌죠? 자, 지금 이게 너무 크니까 얘는 그 줌이랑 트리 옵션을 이용해서 나무 보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일단 트리를 예를 들면 타이트하게 누르겠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바뀌고요. 한 화면에 볼 수 있네요. 원래대로 보고 싶으면 트리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뭐 레디어로 하면 이제 방사형이니까 이렇게 뻗어나간 형태로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면 원 형태로 이렇게 될 테고. 근데 이런 형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자, 제일 좋은 거 트리 형태예요. 그래서 트리 타이트하게만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싶으면 자, 제일 마지막, 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터미널 노드 또는 리프라고 표현합니다. 자, 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터미널 노드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사실 이 경로를 예측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값이 최종 예측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지금 1이 우리가 질병이었고 0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볼게요. 눌러보시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체질량 지수가 자, BMI잖아요. BMI가 22.85 이상이고 비만이네요. 쭉 혈색소가 이렇고 간 기능이 이렇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네요. 또 혈당은 109 이상이니까 사실은 혈당은 정상 수치는 들어가요. 중성지방 이렇게 가서 혈색소 이렇게 있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이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시면 이 트리가 너무 복잡해요. 보시면 지금 몇 층인지 한번 저랑 같이 살려볼게요. 자, 제일 긴 거 기준으로 얘가 제일 길어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자, 8층, 즉 여기서 트리의
깊이, 그리고 딥스라고 표현하는데 8개의 층이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같은 게 반복됩니다. 보세요, 여기. 자, 얘 트리를 보시면 중성지방도 지금 한 번 있었죠. 여기 보면 또 중성지방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지금 같은 변수가 막 들어가고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혈색소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성능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 값을 보면 지금 요 트리만 지금 뭔가 이 수가 많고 나머지는 수가 보면 예, 그렇게 크게 예, 1로 예측된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얘가 지금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요 트리 외에는 나머지 지금 리프, 그러니까 마지막 경로는 의미가 좀 많이 적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옆에 파라미터라고 좀 나와 있죠. 이 파라미터를 튜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튜닝이라는 게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가장 그 자동차의 성능에 맞게 우리가 조절을 해주잖아요. 출력값도 조절해주고 하면 차가 엄청 좋게 잘 나갑니다. 자, 이런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딥스가 있습니다. 자, 맥시멀 딥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맥시멀 딥스를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지정값이 돼 있거든요. 이 지정값을 일단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디폴트, 그러니까 여기 원래 고정된 값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맥시멈 딥스라고 나와 있죠. 자, 맥시멈 딥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뭐 지금 10개까지 돼 있으니까 8개까지 생성이 된 거예요. 이 딥스를 줄여주게 되면 결국은 이 분지를 딱 4개까지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줄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분지되는 사람의 수를 지정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200명까지만 딱 분리하겠다. 그 200명이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나눠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딥스를 조정해도 되는데 명수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데이터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1000명짜리 데이터, 10,000명짜리 데이터, 10만 명짜리 데이터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딥스로 보통 많이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 이것을 4로 바꿔볼게요. 4로 바꾸시고, 아이고, 예, 4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형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는 우리가 8층까지 있었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근데 지금 4층으로 끝났죠. 1층, 2층, 3층, 4층. 자, 그리고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지금 직관적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보셨을 때,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지금 분류해주는 이 최종 분류의 기준인데, 자, 이걸 눌러보시면, 자, 나머지 여기 있는 이 가지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전부 다 이 빨간색이고, 여긴 전부 다 파란색이잖아요. 자, 근데 다수가 분리된 건 지금 이건 거죠. 이 지금 이 굵기가 지금 샘플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수가 좀 구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룹은 1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 환자로 구분된 거는 자, 체질량 지수가 22.8보다 크면서 혈색소, 당화혈색소가,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 헤모글로빈 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 아니에요. 자, 혈색소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 이상이고 간 기능 GPT가 7.5 이상이면 자, 1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자, 간 기능장애가 아닌 사람은 체질량 지수는 22.8 미만이면서 자, 당뇨 수치는, 그러니까 이 당뇨 수치라는 게 우리가 공복혈당 수치가 되겠죠? 자, 111 미만이어야 돼요. 예. 126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거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은 이렇게 나눠주고 48.5 미만으로 이렇게 되면 얘는 정상이다. 장 기능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방간이 정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결국은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네,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것이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디스크립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모델은 디스크립션에 이제 이게 해석이 되고요. 래피드 마이너도 지금 이게 원래 자바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라는 게 원래 그 컴퓨터 랭귀지잖아요. 뭐 파이썬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다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트리 형태가. 얘는 지금 그려준 거죠, 그래프로. 자, 보시면 자, 아까 보셨다시피 체질량 지수가 22.850보다 크고, 맞죠? 그 다음에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5보다 높고요. 간 기능 GPT는 7.5보다 높으면 1로 지금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34명이고
1인이 우리가 그 환자 집단이었죠. 간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또 아닌 사람들은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절대 다수인 134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요 틀이, 자,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가 적어요.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나머지는 보시면 134명이 아니라 제일 많은 트리가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많은 거죠. 95명이죠, 원래는. 90명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요 틀이랑 요 립이랑 요 립, 그러니까 제일 끝으로 얘기하면 얘랑 얘를 제외한 요런 것들은 예, 물론 끝말잇이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두 개를 꼽자면 요 트랙, 그러니까 요 경로와 요 경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번 경로는 예, 지방간으로 이제 가는 경로가 되겠고요. 환자의 특성이 되겠고, 이거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 환자가 아닌 정상 사람들은 요 경로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각 사례들의 예측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사례들의 예측값. 우린 이것은 이제 요 예측이 아니라 분류값이죠. 우리가 예측모형이라는 거는 트레이닝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이런 분류들을 트레이닝을 얘가 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넣으면 예측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플라이 모델을 칩니다. 어플라이 모델 치시면 여기 있네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 선들을 연결해줘야 돼요. 어플라이 모델은 얘도 연결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서치에 연결해줘야 돼요. 자, 모델은 연결 안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선을 연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뭐가 생겼습니까? 자, 여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뭐가 생겼나요? 자, 여기 컨피던스라는 게 생겼죠. 자, 컨피던스는 뭐예요? 컨피던스 우리가 구간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자,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1에 해당되는 예측값, 컨피던스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0에 해당되는 예측값들이 각각 나옵니다. 자, 그러면 0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질병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0을 정상으로 1을 환자군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컨피던스 0은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번 사례는 144명 중에서 288명 중에서 자, 1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보시면 자, 뭘로 분류가 됐어요? 자, 지방간은 0.05밖에 안 되고 퍼센트가, 자, 이게 이 소수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죠. 이 사람은 94% 확률로 네, 정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0이니까 0에 가까운 거니까 0으로 예측할 확률이 94%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94.7%로 이 사람도 정상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환자군으로 예측되는 집단 볼게요. 여기 4번 집단 같은 경우 보시면 예, 자, 정상일 확률은 이 사람은 0.25%고 25%고 이 사람은 예, 지방간일 확률이 74%인 거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이 두 개의 합을 합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100%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 쉽게 보겠다. 그러면 자, 퍼포먼스, 그러니까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형이 얼만큼 지금 잘 예측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퍼포먼스를 보겠다. 우리가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퍼포먼스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 되게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미안 클래시피케이션을 눌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이너미라는 게 2분형이고 0, 1로 지금 분류되는 거의 정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얼마큼 그러니까 정상인을 얼마큼 정확하게 예측했느냐, 그 다음에 질병 인사를 얼마큼 예측했느냐를 보는 건데, 이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정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고, 자, 요 정확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을 항상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이것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게 그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프리딕트는 실제 값이 아니라 예측 값이에요. 이렇게. 자, 프리딕트 1, 그러니까 1로 예측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 질병이 있는데 예측도 질병으로 한 사람은 139명이에요. 그러니까 100% 예측을 못할 거 아니에요.
성능이라는 게 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질병이 없는 사람인데 질병이 없다고 예측한 비율은 98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를 보시면 자 요것을 이제 각각 퍼센트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것들을. 그래서 288명 중에서 전체 288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 요거로 예측한 요 두 개 있죠. 요 정확하게 그 질병인 사람을 예측한 비율하고 자 장애가 없는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을 예측한 요 비율을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바로 정확한 분류율, 정분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분류율이 뭐냐, 그러니까 얼마큼 정확하게 분류했느냐. 지금 요게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질병인 사람들이죠. true니까 요거는 예측이에요. 질병으로 예측된 사람들. 이 모델에서. 그러면 이 값은 실제 질병인 사람들을 질병만큼 예측한 수예요. 244명 중에서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는 뭐예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아닌 사람, 건강한 사람인 거죠. 이거를 예, 질병이 없는 사람으로 예측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잘 예측한 거죠. 자, 요 수를 구하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걸 정분류율이라고 그래요. 얼마큼 정확하게 분류했느냐를 보는 건데 그러면 아까 분모가 288명이잖아요. 288명에 139 요 값이요. 하고 98 이제 곱하기 100을 이제 해주면 분율이 되죠. 그러면 자 82.29%가 나옵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82.29%의 정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를 4개를 했을 때. 자 요거를 다시 예, 지우고요. 플러스로도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플러스로 본 건데 자 요렇게 플러스로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보통 이게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걸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정확도를. 그래서 요걸 누르면 자 요게 이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한 요 결과값을 볼 수 있고 아까 82.29% 나왔죠. 애큐러시가. 여러분들 애큐러시만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학종에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나온 비율이 중요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의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AI에서는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절대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수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애큐러시만 가지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게 분야마다 다르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 배우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